네, 알겠습니다. 원래 상담 요청으로 주셨던 복잡한 감정선과 관계 갈등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상세하며 감성적인 장편 소설을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총 5부작, 각 부 약 5,000자로 구성되며 현재 요청하신 대로 첫 번째 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전개상 필요할 수 있으나 최대한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의 심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부 소제목이나 번호 없이 AI, TTS,가 읽기 편하도록 긴 호흡의 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 해는 서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수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오후 내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이 아니라 어제 새벽 3시에 끝이 났던 남자친구 민혁과의 짧고 고통스러운 대화였다. 민혁은 힘든 상황이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연이어 꼬이고 그의 삶을 지탱하던 낡은 버팀목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시기였다. 지수는 그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의 지친 목소리, 메시지 속의 무거운 한숨까지도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받아들이고 보듬으려 노력했다. 괜찮아, 민혁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수백 번 되뇌었던 말들이었다. 그러나 민혁의 힘듦이 깊어질수록 그 관계의 균형은 더욱 위태롭게 기울어졌다. 민혁의 세계에는 온통 힘듦과 고통만이 존재했고 지수의 감정은 그 세계의 그림자에 가려져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제 저녁 지수는 민혁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혹시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한참 뒤에야 짧게 답했다. 좀 복잡했지.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의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배제하는 듯한 차가운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은 그저 그의 짐이 될까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외부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의 중심에는 늘 전 남자친구 현우가 있었다. 현우와 지수는 꽤 오래전 헤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현우가 헤어진 직후 민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사실 현우와 민혁은 대학 동창으로 지수가 민혁과 사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문제는 현우가 민혁과 지수의 교제를 알게 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현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수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들이었다. 소문 빙빙 돌아서 결국 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지수는 민혁에게 물었다. 너 현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혹시 나 오해하는 건 아니지? 민혁은 그때마다 지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야,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현우가 힘들어서 하는 말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혁의 이 말은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다. 나를 믿어준다니. 괜찮아. 하지만 민혁은 현우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가 힘들다는 이유로 더욱 자주 만났다. 지수에 대한 현우의 악의적인 소문과 민혁의 무조건적인 현우 옹호 사이에서 지수는 혼란스러워졌다. 민혁이 정말 자신을 믿는다면 왜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친밀함을 유지하는 걸까? 그것은 지수에 대한 명백한 존중의 결여로 느껴졌다. 지난 주말 지수는 민혁과 데이트 약속을 잡았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혁 지수야, 미안. 현우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대. 걔 요즘 진짜 힘든가 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우리 주말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지수는 민혁과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었다. 그의 지친 어깨를 안아주고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가 온다니. 지수는 현우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퍼뜨린 험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고 있었다.
지수 그래. 현우 씨가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럼 내가 잘 챙겨줘. 나 때문에 약속 취소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 지수는 쿨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머리로는 현우와 민혁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민혁에게 친구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왜 하필 오늘이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치 없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현우가 민혁의 친구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지수는 현우가 그녀에게 준 상처를 알면서도 민혁이 그를 우선시하는 것에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다. 주말 내내 민혁은 현우와 시간을 보냈다. 단둘이는 아니었다. 다른 공동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피드에는 현우와 함께 찍은 웃는 얼굴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지수는 자신의 방에 갇힌 채 창밖으로 세상을 엿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렇게 재미있게 웃을 수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항상 힘든 표정만 보여주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지수의 서운함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일요일 새벽 2시. 결국 지수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아, 아직도 안 들어갔어. 이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야. 이제 가려고.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늦었네. 민혁의 목소리에서는 미세하게 들뜬 기색이 느껴졌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나랑 있는 것보다 현우 씨랑 있는 게 더 편하고 재미있어. 민혁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갑게 식었다. 지수야, 또 시작이야? 내가 지금 누구랑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현우랑 친한 건 내가 알잖아. 그리고 우리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날카로워져? 지수는 목이 메었다. 날카로워진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한테는 요즘 힘든 모습만 보여주는데 현우 씨랑은 그렇게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리는 걸 보니까 나 혼자만 너를 걱정하고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 민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너는 왜 맨날 내 감정만 생각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알았어, 쉬어라고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나를 몰아붙이면 나는 더 지쳐. 그 말에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나는 더 지쳐. 지수는 그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가 괜찮다고 했던 건 그의 힘듦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했던 거짓말이었다. 그 괜찮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불안함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전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지수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과했다. 그녀는 이 대화가 더 길어지면 민혁이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웠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피곤해서. 내일 통화하자. 잘 자. 전화가 끊긴 후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지 자문했다. 민혁의 말처럼 자신이 조울증 환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평소에는 아주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유독 민혁과의 관계, 특히 현우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통제력을 잃고 폭발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민혁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 후 민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 그는 완전히 침울해져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나 정말 끝인가 봐.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너무 힘들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지수는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수는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그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민혁아.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음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지수는 그날 밤새도록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의 좌절감, 자기 비하, 미래에 대한 불안. 지수는 자신의 고통은 잠시 잊고 오직 그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어 주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혁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잠이 들었다. 지수는 아침 일찍 그의 집을 나섰다. 피곤했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은 놓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지수에게 민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혁, 지수야, 고마워. 어제 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현우한테 내가 챙겨줬던 이야기 했더니 현우가 내가 만든 수프 맛있겠다면서 나 데리고 맛집 간다고 해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너무 고마워. 지수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어제의 그 무너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현우와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수가 자신을 위해 쏟았던 정성스러운 돌봄을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인 양현우에게 공유하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했다. 지수의 머릿속에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여자친구가 해주는 건 별거 아니네.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그 말에 민혁이 웃으며 역시 현우 내가 최고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현우의 존재 자체가 민혁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현우는 민혁에게 지수에 대한 험담을 했고 민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깊은 우정을 유지했다. 이는 민혁이 지수의 감정을 현우와의 우정보다 훨씬 아래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아, 괜찮아.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힘든 것은 민혁이 자신에게는 오직 짐을 내려놓는 곳으로만 대하고 정작 즐거움과 행복, 깊은 교감은 현우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나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힘듦을 토로하며 위로받고 다시 기운을 차리면 그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나 애정을 주지 않은 채 다른 즐거운 곳으로 떠나버렸다. 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민혁은 그녀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지 않는다. 그녀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묻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힘들 때만 그녀를 찾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힘들 때조차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숨긴 채 괜찮다고 말해왔다. 나는 이 관계에서 투명인간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민혁에게 이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새벽 3시의 고통스러운 다툼이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외로움과 서운함을 계속 삭히는 것도 불가능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감정 기복이 심한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까? 정답은 후자에 가까웠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이 주는 애정은 내가 나를 돌봐주니까 내가 너를 곁에 둔다는 조건부 애정처럼 느껴졌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통제하려 드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새벽 늦게까지 이어지는 연락에 폭발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가 외톨이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표출이었다. 지수는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방. 그녀는 홀로 남아 이 감정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민혁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가 나 지금 힘들어. 내 얘기 들어줄 여유 없어.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 그의 힘듦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신과 이해받고 싶은 자신의 싸움. 그 싸움 속에서 지수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쿨할 수도, 계속해서 착한 여자친구 역할을 연기할 수도 없었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혁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은 그의 힘듦이라는 철옹성 같았는데 지수는 책상 위 메모지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내가 필요해. 하지만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것이 그녀가 민혁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그가 방어벽을 세우지 않고 들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현우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민혁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이 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무거운 예감이 들었다. 두 번째 지수는 밤새 메모지 위에 적은 짧은 문장을 수없이 고쳤었다. 나는 내가 필요해. 하지만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 문장은 너무 직설적이었고, 지금처럼 민혁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지수는 민혁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자신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해야 했다. 다음 날, 지수는 민혁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 민혁아, 어제 현우 씨랑 저녁 맛있게 먹었어? 기분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하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민혁 응, 덕분에 좀 나아졌어. 현우와 웃겨서 실컷 웃었더니 힘든 생각도 잠시 잊었어. 지수 다행이다. 혹시 내일 저녁에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딱 30분만.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얼굴 잠깐 보고 싶어서 그래. 지수는 30분이라는 구체적이고 짧은 시간을 제시했다. 민혁의 여유 없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놀랍게도 민혁은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 그럼 퇴근하고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보자.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예상했던 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고 옷매무새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지수는 최대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따뜻한 거 마실까? 아니,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 고마워. 음료를 받아 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휴대폰을 뒤적이고 있었고 지수는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결국 민혁이 먼저 말했다. 지수야,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30분만 보자고 하니까. 또 현우 이야기나 새벽에 화냈던 거 사과하려고 부른 건가 싶어서. 그의 말투는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지수는 미리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그녀는 비난 대신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민혁아, 내가 너를 새벽에 몰아붙였던 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나 때문에 더 지치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나의 솔직한 마음이야.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너는 나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해. 내가 직장에서 겪은 좌절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너를 믿고 내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나도 기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지만 나는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상담사가 된 기분이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나한테 짐을 내려놓고 쉬어.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면 나한테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현우 씨한테로 가버려. 너는 그들과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민혁은 인상을 찌푸렸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관계라는 건 한쪽만 계속 주거나 받는 게 아니잖아. 너는 나에게 너의 가장 어둡고 힘든 면만 보여주면서 나의 가장 밝고 기쁜 면은 보려고 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 같아. 지수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나는 내가 오늘 지수는 무슨 일 없었을까? 지수는 혹시 아픈 데는 없을까? 지수는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일상과 감정을 궁금해할 권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민혁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얼굴에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나 자신한테만 빠져 있었나 봐. 힘들다는 핑계로 내 마음을 못 살폈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해줘서 고맙지만
더 중요한 건 현우 씨와의 문제야. 이름이 언급되자 민혁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지수야, 또 그 이야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는 너를 믿어. 현우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의 힘든 상황 때문이고, 나는 그 친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물론이지. 내 우정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야. 지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우 씨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큰 상처야. 내가 현우 씨와 만날 때마다 나에 대한 그 험담들이 사실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우 씨가 널 만나러 올 때마다 나는 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민혁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현우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현우는 나를 헐뜯는 사람인데도 민혁은 그의 편을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나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느껴져. 민혁아. 지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민혁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적어도 현우 씨와 만날 때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나를 험담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나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만남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지 않았으면 해. 민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야, 내가 그 정도로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냥 현우랑의 관계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 편안했던 관계에서 위로를 찾는 거야. 그 위로를 나에게서 찾을 수는 없는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나는 너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너는 나를 만나면 또 다른 짐을 져야 하는 사람처럼 대하잖아. 그리고 내가 현우 씨랑 있을 때 웃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정말 나랑은 행복하지 않은 건가 하는 착각에 빠져.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힘을 주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딱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 내가 힘들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소중하다면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민혁은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말해봐. 첫 번째 부탁. 내가 힘든 건 알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별표 쌓인 오늘 하루 어땠어? 별표 쌓인 나고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내 삶을 궁금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만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 두 번째 부탁. 현우 씨가 너를 만나러 오거나 너의 둘이 만날 때 나를 배제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 억지로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나를 선택해서 포기하거나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 그와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다면 새벽 2시, 3시까지 연락 없이 나를 외롭게 두지 말고 먼저 나 이제 들어갈 거야. 잘 자. 나는 짧은 인사라도 해줘.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해. 지수는 말을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쿨한 척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정이 이 두 가지 부탁 속에 녹아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이 부탁들을 단지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초조했지만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다. 지수야, 내 말이 맞아.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한테 기댈 생각만 했지. 너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너를 내 감정의 배출구로만 쓴 것 같네. 미안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지수는 현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여전히 그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느꼈다. 현우 문제, 그게 나한테는 좀 복잡해. 걔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힘든 상황이라서 내가 걔한테 등을 돌리면 걔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줄 방법을 찾고 싶지만 당장 걔랑의 관계를 끊는 건 나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야. 끊으라는 게 아니야. 지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지 내가 그 친구를 만날 때 나에게 확신을 달라는 거야.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확신. 현우 씨가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민혁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부탁 2가지. 내가 노력해 볼게. 내가 얼마나 내게 소홀했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 대화 이후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혁은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혁, 지수야. 어제 잘 들어줘서 고마워. 너도 오늘 아침 출근길 괜찮았어? 혹시 어제 내가 너한테 너무 짜증냈던 건 아닌지 걱정되네. 지수는 휴대폰을 든 채 미소 지었다. 비록 그가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다. 저녁에는 짧은 통화를 하면서 민혁은 힘들었던 자신의 업무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야기를 끝낸 후에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참. 지수 너는 오늘 하루 어땠어? 내 팀장님이 또 너 힘들게 하진 않았고. 라고 물었다. 지수는 기뻤다. 응, 괜찮았어. 내가 먼저 물어봐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현우와의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현우가 다시 민혁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술자리를 함께하자는 제안이었다. 민혁, 지수야. 현우가 갑자기 또 힘들다고 연락이 왔네.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오려고. 밤늦게까지는 안 할게. 지수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억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 했었다. 대신 그녀는 민혁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지수, 그래, 알았어.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들어주고. 다만 민혁아, 내가 현우 씨랑 있을 때 나에게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해. 11시쯤에라도 좋으니. 이제 곧 들어갈 거야 라고 짧게 메시지 하나만 남겨줘. 알았지? 민혁, 알았어. 걱정하지 마. 민혁은 약속한 대로 11시 30분쯤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혁, 이제 현우 집 앞에 내려주고 나도 들어가는 길이야. 너무 늦어서 미안. 잘 자. 이전 같았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연락 한 통 없었을 상황이었다. 지수는 그 작은 변화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혁과 현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찍은 듯한 공동 친구의 SNS 스토리를 보게 되었다. 그 스토리에는 현우와 민혁이 웃으며 건배하는 짧은 영상이 있었고, 영상 아래에는 오늘은 현우랑 민혁이 힐링데이. 민혁이 덕분에 현우 웃음 되찾음.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민혁은 분명히 현우가 힘들어서 만났다고 했고, 지수에게도 나도 곧 들어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하지만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힐링하며 웃고 있었다. 이 힐링은 오직 현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혁은 지수에게 연락하며 미안함을 표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또다시 외로움이라는 짐을 지운 셈이었다. 지수는 그 미소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끈끈했고, 그 끈끈함은 지수라는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요구했던 2가지 부탁이 민혁에게는 의무였을 뿐,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지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뿐, 그녀가 왜 그토록 현우와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친구 소희에게 연락했다. 소희는 지수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현우와 민혁,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소희야, 나 좀 보자. 지금 너무 답답해. 이 감정의 늪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소희는 지수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지수는 민혁과의 최근 대화, 그리고 현우가 관련된 모든 서운함과 불안감을 토해냈다. 민혁이가 노력하는 건 알겠어. 늦게라도 연락해주고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기도 해. 근데 소희야, 그게 숙제 같아. 내가 억지로 받아낸 의무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현우랑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즐겁게 웃는 사진을 보면 나는 내가 그 둘의 행복을 방해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왜 나는 민혁이의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을까? 소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야, 내 말이 맞아. 민혁이가 지금 힘든 건 알지만 그 힘듦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현우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걸 알면서도 민혁이가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건 결국 너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거야. 소희의 직설적인 말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명쾌해지는 기분이었다. 현우와의 관계는 민혁이에게 노력 없이 얻는 위로를 주기 때문일 거야. 현우는 민혁이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주고 민혁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줄 거잖아. 너는 민혁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니까 민혁이 입장에서는 너와의 만남이 불편한 노력이 되는 거지. 그게 너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이유일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소희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민혁은 현우에게는 쉬운 인정을 얻고 지수에게는 어려운 개선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그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계속 쿨한 척 이해하면서 새벽에 서운함이 폭발하는 감정 기복 심한 여자로 남아야 할까? 내가 정말 조울증 환자처럼 느껴져. 내 감정은 정상인 걸까? 소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 감정은 지극히 정상이야. 내가 조울증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관계가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창구가 막혀있기 때문이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 억압된 감정이 결국 폭발하는 거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민혁이한테 최후의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그에게 부여했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해. 어때? 내가 원하는 게 별표 사인 노력 별표 사인이 아니라 별표 사인 존중 별표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민혁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 바탕에 현우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이 관계는 계속 엇나갈 거야. 현우 문제는 단순한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민혁에게서 받고 싶은 신뢰의 문제야. 소희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혁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문제야. 너도 민혁이에게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기뻤던 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그가 너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거야. 소희와의 대화는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감정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사인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 별표 사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마지막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 다음 날 저녁, 둘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아, 오늘은 길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우리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민혁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가 또다시 현우 문제를 꺼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내가 최근에 나에게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워. 나한테 먼저 안부도 물어봐주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있어도 연락도 해줬잖아. 그건 내가 널 믿을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어. 지수는 부드럽게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 내가 현우 씨와 힐링했다는 스토리를 봤을 때 나는 다시 무너졌어. 너는 나에게 힘들어서 현우를 만난다고 했지만 정작 너희는 즐겁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 그 모든 기쁨은 나에게서 철저히 배제되었어. 지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늘 별표 사인, 고통 별표 사인이지만 내가 현우 씨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별표 사인, 행복 별표 사인이잖아. 나는 너의 고통만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 같고
내가 즐거워지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지수야, 오해하지 마. 내가 너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너랑은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진지함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지수는 민혁의 말을 잘랐다. 진지한 관계 속에서도 행복과 즐거움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너는 나한테는 진지함과 고통만을, 현우 씨한테는 가벼움과 쾌락만을 맡기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지수는 마침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민혁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내 인생에서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현우 씨와 너의 오래된 우정보다 내가 너의 삶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 질문은 두 사람의 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민혁은 현우와의 우정을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수는 그에게 우정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확인받고 싶었다. 민혁은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야, 너랑 현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너는 내 여자친구고 현우는 내 오랜 친구야. 둘 다 나한테 소중해. 비교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묻는 거야.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위태로울 때, 내가 지쳐서 무너질 때,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를 험담하는 사람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받는 고통을 매번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내 삶에서 내가 현우 씨의 우정보다 덜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힘들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거야. 하지만 너도 나에게 와서 별표 사인 나의 삶 별표 사인을 나누어줘야. 내가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보다 우선시한다면 나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외롭고 서운해서 폭발하는 감정 기복 심한 여자로 남아있을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내가 던지는 고통을 감당하다가 내가 행복해지면 외면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지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폭발이 아니라 차분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것인지, 아니면 편안함과 쉬운 위로를 주는 현우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 두 관계의 불균형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민혁은 이제야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다. 민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세 번째 지수의 단호한 경계 설정과 질문은 민혁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지수가 이렇게까지 관계의 핵심을 꿰뚫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직면하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민혁은 언제나 지수가 자신의 힘듦에 공감하고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서운함은 그저 순간적인 감정 기복이나 예민함일 뿐이라고 치부하기 쉬웠다. 하지만 지금 지수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야, 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려. 내가 왜 너를 덜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나는 너와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사랑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민혁아. 행동이 중요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계속 방치하는 거야? 현우 씨가 나에 대해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와 웃으며 힐링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나의 고통보다 그와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야. 지수는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과 내가 존중해야 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해. 내 힘듦을 이해하고 보듬는 건 내 몫이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존재를 최우선으로 두는 건 내 몫이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는 끊임없이 이해만을 요구하고 너는 나에게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민혁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 실패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새벽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지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듦을 티 내지 않았다.
미안해, 지수야. 나는 내가 현우 문제에 그렇게까지 크게 상처받고 있는지 몰랐어.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현우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서 나는 걔한테서 위로를 받는 게 너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민혁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진실되게 들렸다. 그게 문제야, 민혁아. 현우 씨는 내게 쉬운 위로를 주겠지. 그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너를 탓하지 않을 거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말해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내게 진정한 관계를 원해.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들까지도 함께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성숙함을 원해.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장 큰 외로움을 토로했다. 내가 새벽 2시, 3시에 너에게 전화를 걸고 짜증을 냈던 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존재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야. 너는 그들과 웃고 행복해하는 동안 나는 방 한구석에서 내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현우 씨의 험담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어. 내가 내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별표 쌓인 나는 민혁의 삶에서 주변인에 불과한가. 별표 쌓인 나는 질문을 던지게 돼. 내가 나한테는 힘든 순간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는 즐거운 순간만 공유할 때 나는 너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내 감정 기복은 사실은 너의 소홀함에 대한 나의 몸부림이었던 거야.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수의 감정을 단순히 짜증이나 예민함으로 치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수야, 내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고 나만의 힘듦에 갇혀 너의 고통을 외면했어. 현우 문제도 내가 내게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던 거겠지.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우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민혁의 이 말에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러나 민혁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내게 확신을 줄 수는 있어. 현우와의 관계가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 관계에서 너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게. 어깨 기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첫째, 내가 현우를 만날 때마다 너에게 미리 충분히 이야기할게. 그리고 현우와 나, 둘 다 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화의 시간을 만들 거야. 현우가 나에게 너를 험담하면 내가 단호하게 막아설게. 별표 쌓인 지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별표 쌓인 고 분명히 말할 거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너를 향한 그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게. 둘째, 현우와 너의 만남 때문에 우리의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만약 현우가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나는 너와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그 후에 그를 만날 거야. 나는 너에게 별표 쌓인 내가 최우선이다. 별표 쌓인 나는 느낌을 주지 못했어. 이제는 그렇게 할게. 셋째, 우리의 관계에서 더 이상 별표 쌓인 감정 쓰레기통 별표 쌓인은 없을 거야. 내가 힘들 때 너에게 기대는 만큼 나도 너의 힘든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나눌 거야. 내가 너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너도 나에게 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줘. 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줘. 민혁의 제안은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이었다. 그는 현우와의 관계를 끊는 가장 쉬운 길 대신 두 관계 사이에서 지수를 최우선으로 두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었다. 이는 지수에 대한 그의 존중과 애정을 증명하는 행위였다.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아,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 나는 내가 현우 씨와의 우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만큼 나를 잃을까 봐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지수야,
민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내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너를 외롭게 만든 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다가 새벽에 폭발하는 일은 없도록 내가 먼저 널 챙길게. 그들의 대화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수는 민혁의 변화를 시험하는 대신 그의 노력을 신뢰하고 그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혁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너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었고, 지수는 민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봐 억눌렀던 자신의 재미있거나 힘들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민혁은 이전처럼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잘라내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했다. 하지만 현우와의 문제는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주말 민혁은 지수와 함께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후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혁, 지수야, 미안. 현우가 내일 갑자기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하네. 일이 잘 안 풀렸대. 그래서 내일 점심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줘야 할 것 같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다. 옛날 같았으면 민혁은 주저없이 전시회 약속을 취소하고 현우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지수, 그래? 현우 씨 많이 힘들겠네. 그럼 우리의 전시회 약속은 어떻게 할까? 민혁, 아니, 우리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지. 현우한테는 오후 5시 이후에 보자고 했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너랑 전시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할 거야. 현우한테는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너와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어. 지수는 휴대폰을 든 채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혁은 현우에게 지수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그 때문에 그들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수, 민혁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민혁, 이제 더 이상 너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게. 내 여자친구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나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 내가 현우랑 만나서도 너에 대한 확신을 줄게. 다음 날, 지수와 민혁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혁은 전시회 내내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에 현우와 함께 있을 때의 웃음과는 달랐다. 지수에게는 그 웃음이 별표 사인 나와의 행복 별표 사인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오후 5시 민혁은 현우를 만나러 갔다. 지수는 민혁에게 나 때문에 너무 늦게 현우 씨를 만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했지만 민혁은 지수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해. 늦더라도 현우한테는 충분히 시간을 내줄 거야. 그날 저녁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혁은 현우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수야, 나 지금 현우랑 같이 있어.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깐 나왔어. 민혁의 목소리는 약간 취해 있었다. 응, 재미있게 놀고 있어? 현우 씨는 좀 괜찮아졌어.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지수야, 너한테 꼭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지수는 긴장했다. 현우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걱정되었다. 아까 현우가 잠깐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전에 헤어질 때 내가 자기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명확히 말했어. 민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현우한테 별표 사인 나랑 지수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다. 내가 지수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건 이해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줘야 한다. 별표 사인 라고 말했어. 지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혁이 현우에게 자신의 편을 들고 그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었다. 현우가 처음엔 좀 당황하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그랬다고. 너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민혁은 웃으며 말했다. 지수야,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킬게. 현우는 나의 오랜 친구지만 너는 나의 전부니까. 그날 밤 지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현우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민혁에게서 오는 확신과 존중이었다. 민혁은 마침내 그녀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현우와의 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지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혁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감정 기복 심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며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다. 지수 민혁아, 어제 현우 씨에게 해준 말,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내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수백 번의 사랑해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켜줬고 우리 관계를 지켜줬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내가 나의 하루를 궁금해해주고 우리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내 모습에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 관계가 힘듦을 이겨내고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민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민혁 지수야, 내가 너에게 배워야 했어. 나는 내 사랑을 당연하게만 받았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이젠 나도 너의 남자친구로서 너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는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 이후 민혁은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친구로 변했다. 그는 여전히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고통만을 지수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도 자신의 기쁜 소식과 사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현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지수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혁은 현우를 만날 때마다 지수에게 미리 알렸고 그 만남이 지수와의 약속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없었다. 지수는 이제 민혁이 현우를 만나는 것에 대해 예전과 같은 불안감이나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 민혁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 역시 변화했다. 민혁이 혹시나 힘들어할까 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하루와 감정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민혁에게 공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에 폭발하는 불안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고 그녀의 자존감은 회복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관계에서 솔직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공감뿐만 아니라 존중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그녀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부.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한 지수와 민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혁은 약속대로 지수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지수 역시 민혁의 변화에 힘입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다.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민혁은 더 이상 지수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관계란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민혁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혁은 직장에서의 좌절감을 현우와의 만남으로 잠시 잊으려 했지만 그의 깊은 자존감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그는 이제 지수에게 투정을 부리는 대신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경향을 보였다. 지수는 민혁이 자신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고립되어 힘들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덤덤한 목소리로 사실을 알렸다. 지수야, 미안. 내가 또 일을 망쳤어. 이번 계약만 따면 팀장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내 실수로 돌아간대. 지수는 즉시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 민혁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아니, 지수야. 너는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겠지만 나는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서 어떻게 너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 민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 비하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민혁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민혁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너한테까지 이 어두운 감정을 전염시키고 싶지 않아. 라며 만남을 거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지수는 민혁이 자신을 또다시 배제한다고 생각하며 서운함에 폭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시도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혁이 고통을 혼자서만 짊어지려는 태도가 관계에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며칠 후 민혁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는 현우를 포함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었다. 지수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수는 민혁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 민혁아,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어도 너의 힘듦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아. 나는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불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오늘 저녁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돼. 민혁은 한참 뒤에 답장했다. 민혁 미안. 고마워. 지수야. 지수는 민혁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었을 때 민혁은 소파에 기대어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있었다. 집 안은 어둡고 무거웠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음악을 아주 작게 틀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수는 민혁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존재를 느끼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민혁이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내가 너무 한심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 직장, 그리고 너.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민혁아. 지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너는 나를 잃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너 자체가 필요해. 지수는 조심스럽게 민혁의 본질적인 불안함을 건드렸다. 너는 늘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고 했고, 나도 거기에 맞춰 너를 위로하려고 했어. 하지만 민혁아, 내가 이토록 괴로운 건 내가 너의 실패를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위로가 너에게 닿을 수 있겠어?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를 바라봤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왜 나 같은 사람 옆에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부족해서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지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빛을 받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지, 내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알아. 지금 잠깐 그 빛이 어둠에 가려진 것뿐이야. 지수는 이어 말했다. 우리 이제 역할을 바꾸자. 민혁은 당황했다. 무슨 역할? 너는 그동안 나에게 별표 쌓인 힘든 사람 별표 쌓인의 역할만 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별표 쌓인 위로해주는 사람 별표 쌓인의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우리 이제 서로에게 별표 쌓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별표 쌓인의 역할을 하자. 지수는 민혁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나에게 내 실패를 이야기하는 대신 내가 오늘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늦지 않으려고 5분 일찍 일어났다라든지 점심 식사 메뉴를 현명하게 골랐다라든지. 민혁은 지수의 엉뚱한 제안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며칠 만에 보는 진심으로 편안한 웃음이었다. 가장 잘한 일이라니. 모르겠네. 오는 그냥 숨만 쉬었어.
그것도 잘한 거야. 지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쉬고 나를 만나러 왔잖아. 그건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야. 그게 오늘 내가 가장 잘한 일이야. 그날 이후 지수는 민혁에게 긍정적인 대화의 패턴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은 서로에게 별표 쌓인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별표 쌓인 와 별표 쌓인 오늘 잘한 일 1가지 별표 쌓인 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민혁이 매우 어색해했다. 그는 실패와 좌절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을 힘들어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아니야, 지수가 말했다.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서 웃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내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지수의 끈질긴 노력과 긍정적인 시선 덕분에 민혁은 점차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긍정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지수에게 부담스럽게 토로하는 대신 자신의 작은 성취들을 공유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우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우는 민혁이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지만 민혁은 이전처럼 현우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았다. 대신 민혁은 현우에게도 긍정적인 시선을 찾도록 제안했다. 현우야, 너 요즘 정말 힘들지?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계속 실패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아주 사소해도 좋으니 내가 자랑스러웠던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현우는 민혁의 변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혁이 지수와의 관계에서 배운 경계 설정과 긍정적 대화법은 현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현우는 더 이상 민혁에게 기대어 과거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감정만을 쏟아내지 않았다. 그는 민혁과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물론 관계의 깊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민혁은 여전히 가끔씩 옛날의 자기 비하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때마다 지수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그의 궤도를 수정해 주었다. 민혁아, 지금 너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 나에게 너의 단점 대신 내가 가진 장점을 보여줘. 지수는 민혁에게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던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떨쳐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요구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역할은 민혁의 구원자나 상담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지수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아,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될까? 민혁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데 어떻게 결혼 이야기를 하냐며 회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달랐다. 민혁은 지수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를 외롭게 만들었을 때야. 그리고 내가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내가 내 감정 기복을 비난하는 대신 관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을 때야. 나는 이제 내 옆에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 나는 너에게 완벽한 성공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너를 영원히 존중하며 너의 삶을 매일 궁금해하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어.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수야,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나는 이제 내게 평생 동안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도 될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의 단계를 넘어 깊은 상호 존중과 성숙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삶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현우와의 복잡했던 과거, 민혁의 자존감 위기, 지수의 서운한 폭발 등 모든 갈등은 그들이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로 내 편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가장 어둡고 밝은 순간을 모두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5번째 부. 민혁의 진심이 담긴 청혼은 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혁의 손을 잡았다. 응, 민혁아. 나는 너와 함께할 미래를 기다려왔어. 그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전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민혁은 바쁜 결혼 준비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지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했다. 지수 역시 민혁이 혹시라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까 봐 섬세하게 배려했지만 그의 감정적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며 어려움을 공유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민혁은 현우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현우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지수에 대한 과거의 험담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했다. 민혁아, 지수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너랑 지수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이기적이었지.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혁은 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야, 내가 지수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전해주는 대신 내가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과가 아니더라도 너와 지수 사이에 남아있는 불편함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민우의 제안은 현우와 지수 모두에게 뜻밖이었다. 지수는 현우와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현우 역시 지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민혁은 지수에게 현우의 반응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현우가 너와 나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했던 사람으로서 너와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현우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지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과거 현우의 험담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고 민혁과의 관계에서도 불안함을 느꼈다. 현우는 민혁에게 사과했지만 지수에게는 어떤 사과도 직접적으로 전달된 적이 없었다. 민혁아, 내가 현우 씨를 만나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 민혁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감정에 대한 인정일 거야. 현우가 너에게 준 고통을 그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거야. 현우가 내게 준 상처의 무게를 그가 깨닫는다면 너는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감정이 중요해. 민혁의 진심의 용기를 얻은 지수는 현우와의 만남을 수락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야, 오랜만이야. 민혁이한테 너랑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지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현우 씨.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혁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주변에 퍼뜨렸던 이야기들. 민혁이가 내 힘든 상황을 이해해줬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 내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했어. 현우의 사과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지수에게 전달되었다. 현우는 민혁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지수를 깎아내려야만 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사과를 끊고 말했다. 현우 씨, 사과 고마워요.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현우 씨가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민혁 씨가 현우 씨와의 관계를 제 감정보다 우선시했을 때였어요. 지수는 민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혁 씨는 저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현우 씨에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줬어요. 이제 저는 민혁 씨에게서 충분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우 씨의 존재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아요. 지수는 다시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가 저에게 준 상처는 제 몫으로 남겠지만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민혁 씨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현우 씨의 사과를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이 만남은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종지부를 찍었다. 현우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지수는 현우를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현우는 이제 민혁의 과거의 친구일 뿐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에서 지수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아, 우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아. 예전에 우리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았는데 이제는 단단한 기반 위에 지은 집 같아. 맞아, 지수야.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지. 사랑은 존중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민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든 점을 지수와 공유했지만 동시에 지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지수는 더 이상 민혁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지수는 민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별표 쌓인 솔직함, 별표 쌓인 경계, 별표 쌓인 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대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을 때 민혁은 비로소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혁이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고 현우와의 관계를 명확히 했을 때 지수의 불안정했던 감정 기복은 사라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민혁은 여전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세상과 격리되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지수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야, 나 요즘 또다시 힘들다는 핑계로 너한테 너무 기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는 괜찮아.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민혁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나에게 내 힘든 부분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잖아. 나는 내가 숨기지 않는 그 힘듦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수는 민혁의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하루 감사했던 13가지 중 하나는 내가 나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먼저 물어봐 주는 거야.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민혁은 지수를 꼭 껴안았다. 그는 이제 지수가 말하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았다. 관계란 거창한 성공이나 희생이 아니라 매일 나누는 사소한 관심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수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민혁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이제 오직 민혁의 변화와 그녀 자신의 용기 덕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증명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